여러분, 지금 이 화면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영식이 갑자기 순자를 불러내고요. 그리고 순자가 뭘 고백한 것도 아닌데 영식이 먼저 난 너 마음에 없었어 식으로 거절부터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현숙한테 가서 지금이라도 나랑 안 되는 거냐 순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묻고 있죠.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식은 이 사람은요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개된 결말이 필요한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어떤 사람은 관계를 조용히 끝내지 못하고 꼭 사람들 앞에서 정리를 해야만 마음이 풀릴까요? 오늘 영상은 영식이 왜 저런 방식으로 정리하려 했는가를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식은 사람 마음에 대한 경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머릿속 결론을 진짜라고 믿고 밀어붙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본인은 정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개 망신, 무례, 강요로 느껴지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광경을 관계에 보이지 않는 룰, 내 위치, 그리고 자기 생각이 혼자 도는 고리로 아주 쉽게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겪어보면서 대부분 이럴 때 이렇게 느낀다가 몸에 쌓인 감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룰은 법이 아니라 소개팅이나 단체 등 집단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선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번 화 8화 때 영식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보고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와, 갑자기 순자를 불러내갖고 처음부터 나는 당신이 마음이 없었다 역으로 순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순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영식은 본인이 먼저 거절하고 있어요. 마치 순자가 자신에게 고백을 하거나 마음을 표현했다는 위치에 강제로 지금 났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영식아 자 곧바로 현숙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순자가 보인 앞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숙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할까. 이거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 현숙님이 정말로 난감해하더라고. 영식님 앞에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한 게 보여. 그러니까 영식님 가가지고 안 되는 거냐? 지금이라도 나는 뭐 안 되는 거냐 이러는데 저 같아도 된다는 것도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례하게 다른 사람 보고 있는 앞에서 내 마음을 밝히라는 것도 진짜 무례한 거고 제가 봤을 때 현숙님이 이게 용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고백을 했다 안 했다 뭐 마음을 표현한다 안 한다 왜 자꾸 거절했는데 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식의 행동은 누군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현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건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냐? 야, 우리 약간 27기? 네, 27기 영수아제가 순자랑 상철이랑 정수희 모이는 앞에서 순자한테 미안한데 순자님은 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랬잖아요. 이때는 순자가 더 마음에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낫지. 이때는 현수는 역으로 거절할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물고 들어지면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순자라든가 위에 있는 다른 여출이 그걸 보고 얼마나 상황이 어이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이제 둘이 단둘이 있으면은 그냥 단둘이 끝날 일을 이제 둘만의 일로 관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모로 지금 두 여자한테 이제 광역 폭격을 때려버린 영식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왜 영식이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데프콘 MC가 이제 좋은 얘기를 했죠. 되게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셨는데, 자, 자기 판단이 이제 판단이 서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저도 되게 예리한 이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영식 입장에서 한번 이걸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볼게요. 곧 있으면 이제 슈대도 끝나고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 영식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있으면 끝나. 하루나 이틀 뒤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 다 이별을 해야 돼. 그럴 때 나와 관련해 있던 인연이 있던 사람들한테 최소한 내가 정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은 여전히 마무리 안 됐다고 생각한 거야. 순자도 그렇고 현숙도 영식의 눈에서는 여전히 뭔가 이 관계이 미결이 된 상태예요. 그게 납득이 안 돼. 어쨌든 영식이 여기 나와서 연애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좋다기보다 어쨌든 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내가 뭐 고백을 했고 차였고 고백을 했고 차였고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납득은 안 돼. 이대로 끝나게 되면. 그래서 나는 마무리를 짓자는 의미로 다시 가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순자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영식은 나름대로 순자한테 고백을 했거나 관심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때 2화 때 영식이 이제 순자한테 가서 말을 걸고 순자가 자꾸 나이 들치지 말라고 나이 많은 것처럼 자꾸 전제하지 말라고 하면서 약간 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지금 요때 이 상황 같거든요. 영식은 여전히 이때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나와 순자와의 관계가 이때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해야지 순자 또한 나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가 정리될 것 같다. 즉 영식은 순자랑 자신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것처럼 저는 영식이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정말 극도로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다 나와 비슷한 상황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순자란다면 순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을 거야라고 혼자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세상은 타인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누군가 나한테 던진 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씩씩거리면서 찾아갔어.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다고, 미안했다고,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어 하면 물론 저는 더 열받아가지고 강렬하게 이제 항의를 하는데 늘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우리가 끼친 피해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당한 것만 이제 크게 생각하잖아요. 약간 영식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에게 피해를 받았다, 내가 피해를 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영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일지 모르지만 순자랑 이와 때 먼저 가서 대화를 한 게 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순자는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힌트를 줬죠. 랜덤 데이트나 이런 데서 나는 언니 뭐리요 라고 하면서 이미 랜덤 데이트 때 순자는 이 당시에 이화 때 기억이 이제 기억도 안 날 만큼 나중에 이제 방송 보고 지금 그때를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만큼 이미 순자는 영식이 이제 마음속에 아직 잊혀진 지 오래거든요. 근데 영식은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순자라면 그 당시의 기억도 되게 신경 쓰고 있겠지라고 해서 이제 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면 이제 다시는 못 만나가. 이것도 되게 영식만의 생각이죠. 그래서 영식이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첫째 날 순자에게 호감을 표시했기에 거절을 하기 위해 불러낸 영식이라는 자막이 뜨는데 그 자막의 이유가 영식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완결을 내야 돼. 좋든 싫든 간에 기승전결해서 결말을 내야 돼. 근데 그거는 영식 입장인 거고 꼭 그 결말을 낸다는 게 반드시 영식이 방법으로만 결말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결말이 난 상황이고 순자가 2화 때 이때 일이 기억이 날까요? 순자가 아마 기억에서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 같은데 영식의 시간대랑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 시간대랑 너무 달라요. 자, 그 이후에 이 현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말하는 내용보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숙과 그 영식과의 관계에서 현숙이 먼저 거절했죠. 그럼 거기서 눈치를 깠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나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명을 내려고 해도 그 해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이미 나는 이제 대화를 추가로 더해서 완결을 내고 싶지만 상대방이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은 것조차 같다면 그냥 그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돼. 모든 것들을 다 내 직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 수가 없어. 그거를 놓치지 않고 영식은 순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현숙과의 대화를 억지로 끌어나가려고 했고 그것이 2차로 현숙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점일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내용을 내가 굳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도 나는 납득이 안 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앞에서 얘기하는 너의 그 상황도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면 너가 나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널 위한 거야? 날 위한 거야? 그리고 너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날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현숙이 표정이 이제 극도로 썩어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마를 딱 짚고 굉장히 난감해하는. 물론 순자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겁니다. 우리 순자 언니가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숙도 굉장히 똑부러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현숙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이 제작진이 흘리거나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 8화 초반부 혹시 궁금하신 분은 꼭 보시길 바래요. 8화 초반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옥순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광수님이 그렇게 엄청 배려를 한단 말이야? 내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내가 그런 식의 대화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렇게 엄청 배려를 하는데 나보고 뭐 어떻게 해라고 했을 때 그때 현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옥순님 인생에 한두 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돌직구를 그냥 박아버려요. 옥순한테. 그때 옥순이 표정이 정말 굳어지고 그때 동시에 우리 영자가 이 뒤에서 막 짐정리를 하다가 싹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숙도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옥순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도저히 이거 진짜 여러 남자들에게 계속 여지 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분명히 같은 순간에 분명히 같은 상황에서 영숙이랑 순자랑 영자랑 나 현숙 모두가 듣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광수의 그런 대화는 싫어. 근데 광수가 자상하고 난 배려해서 좋아. 그거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현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옥수님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 이거 궁금하신 분 꼭 찾아보길 바래요. 그러니까 현숙도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영자도 짐 정리하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딱 들면서 웃어요. 사진을 보면 여기서 이제 웃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숙도 나름대로 사태를 파악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식의 이 행동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나를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순자가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전제하에, 여토커를 연다는 전제하에 영식이 이런 행동은 점점점 나의 가치를 점점점 이제 하락시키는 행동이 될 겁니다. 영식이 되게 독특한 친구를 지켰는데 너가 나랑 엮이면 엮일수록 나도 같이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너의 이미지를 우선 좀 최소한 중간 이상을 맞춰놓고 나한테 고백을 하던가 뭐 관심 있다고 해야지. 이렇게 너가 독특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너가 나에게 달라붙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리스키하다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현숙이 모든 독특한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될 의무도 없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영식은 자기만의 생각이 이 외부의 생각과 한 번도 조율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럼 이것이 곧 진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정말 그럴까? 이거는 이제 이 자기순환이라고 해요. 이 자기순환적 고리라고 해서 자기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이 돌면서 이 고리를 깰 수가 없어. 유일하게 깨지는 방법은 진짜 밖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제 찌질한지를 온 몸과 온갖 이제 똥고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지금 거치지 않고 바로 나눈 솔로에 대중 앞에 자기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깨지는 수밖에 없어. 욕 엄청 먹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영식님이 걷고 있는 길이 조금 24기 영식 이하재랑 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하재도 본방 때 엄청나게 저 빌런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빌런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서 이제 벙식이라고 욕을 오지게 먹지 않았습니까? 아,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근데 어때요? 실제로 사귀 나와 보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지금 영식님이 좀 이 29기 영식님도 좀 요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을 안 해본 거야. 이때 24기 영식님도 세상과 조율을 전혀 안 해봤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지,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프레임을 잡아나가야 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21세기 때 남녀관계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그 암묵적인 방법들이라든가 흐름들이라든가 느낌들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영수가, 영수 아재가 왜 지복행이랑 군방 때 나가가지고 욕을 오지게 먹었겠어요? 그런 룰을 전혀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고 본방 때는 우리 22기 영숙님 화장실에 있는 거 그 앞에 막 대기하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가 욕을 오지게 먹었잖아. 그 외에 지복행에서도 이제 깽가리 짓 하고 만두 개밥 먹이고 이와 같이 내 행동이 정말로 보편적으로 혹은 적어도 이 사람에게 수용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충분히 세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세상을 살아보고 지하철 가서 사람들도 관찰해보고 이런 사람들 만나고 저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세상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반응은 이거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 일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아니면 좀 벗어나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구나. 아, 요 정도에 위치하는구나. 요 정도에 위치하는구나. 아, 그럼 내가 요렇게 판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여기는 사람한테는 괜찮아.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포용력이 있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독특한 행동을 해도 받아줄 수가 있겠구나. 아, 이 사람한테 하면 욕 뒤지게 먹고 이 사람 워낙 인싸라가지고 소문 쫙 나겠구나. 그러한 내적인 데이터들이 충분히 쌓여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공통점이 그거죠. 이분은 이제 1년 동안 욕 오지게 먹으면서 많이 성장을 하셨고 이제 영식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사계랑 지복행 나서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욕을 오지게 먹으면서 이제 24기 영식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지금 걸어야 할 일만 남은 겁니다. 없어요. 이거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지거나 계속해서 내가 세상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악해 나가면서 아, 내가 살고 있는 세상들의 암묵적인 그 기준들, 말로 할 수 없는 그 규칙들을 온몸으로 배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또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생각을 갖다가 욕 오지게 먹고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꼭지도 알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비데인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볼일을 보고 나서 닦는 그 물을 갖고 뭐 아무렇지나 않게 손을 씻는다거나 그걸 옆에서 유럽인이나 이런 사람 보고 쟤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수세식 화장실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가령 고양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변기물로 콜짝콜짝거리잖아요. 더러운 얘기 죄송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룰은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고 학습하지 않으면 모르고 깨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몇몇 경우는요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 언어로 된 문자로 된 교육으로만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강제로라도 외향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혹은 원만하진 않더라도 세상에 대한 데이터를 주입하게끔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어느 정도 집단에 어울릴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교육이 점수에만 매몰되어 있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니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내팽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식같이 공부는 잘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깡통 상태인 지금 이런 부분들 세상에 대한 지식이 거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몇 단계나 지금 낮은 어리숙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이기도 해요. 정말 세상에 살아나가서 중요한 데이터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뒤늦게라도 대한민국 교육에서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찬성을 합니다. 그것들은 점수로 환산되지 않지만 내가 돈을 다루거나 세상에 어떤 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피인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교육이 그나마 지금이라도 좀 뒤늦게 잘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영식같이 이렇게 너무 깡통인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 삼수하면서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식아재처럼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 때 순자와의 대화도 그렇고 그 이후에 현숙과의 대화 장면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보이는 장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가 이제 초반부의 영식이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에 대한 메타적인 고찰이 너무 없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아예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약간 제가 이전 직장에서 처음 이제 조직생활 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조직생활 할 때도 그렇고 정치라는 거는 결코 솔직하면 안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리숙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그 규칙을 읽어나가는 눈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겪어나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숙과 영식과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눈빵을 딱 시전해버린 것도 그렇고 그 3화 때 고함 지르는 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바뀌어. 그 전까지만 순자해놓고는 갑자기 인터뷰 때는 뭐 영자님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또 영자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또 현숙으로 바뀌어. 이렇게 감정 변화가 많이 심해지는 거, 뭐 그건 좋아요. 뭐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조절할 수가 없지. 근데 그것이 이 나는 솔로와 같이 여트워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영자와 내가 했던 대화들, 순자와 내가 했던 대화들이 현숙에게 안 들릴까? 현숙은 이미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했겠죠. 물론 영식과 현숙이 5화 때는 서로 게임도 하고 친밀한 모습을 보여서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5화 때까지만 해도 현숙님이 영식님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봤지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데이트를 해보니까 개판인 거야. 내가 사람 역시 잘못 봤네. 여자들이 얘기한 게 맞았네. 이 생각을 더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즉 좀 슬픈 이야기 한데요, 우리 사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만들어지고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진 일련의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즉 이 보편에서 어느 정도 선 정해졌어요.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 자, 가령 제가 식당에 같은 데 가서 굉장히 시끄럽게 이제 끌어대면서 따가락따락 하면서 끌어대면서 밥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통계에 의해서 굉장히 매너 없는 사람이라고 나오겠죠. 반대로 내가 굉장히 조용히 먹고 깔끔하게 먹고 식당 그 종업원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음식값도 제깍제깍 내면서 문제없이 먹고 나온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통계에 의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영식님은 그게 없어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저도 뭐 연애를 잘한다 절대 그렇게 못하고,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수많은 영식과 같은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잘 보면 규칙이 있어요. 어떤 이미 여성들은 굉장히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 여트워크를 하죠.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소문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냐 결정이 나죠.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 영철처럼, 그러나 영철도 나름의 선이 있고 여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영수도 마찬가지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보고 내가 그 기준을, 내가 그 장점을 내가 나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을 가져라 노력해라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렇게 노력해라 하면 게 연애 이론이나 뭐 연애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정신분석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가질 수 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걸었던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가령 영신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깨지고 털리고 깨지고 털리고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또 나의 이런 면을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스스로를 상하관계로 우열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사람마다 모두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영식은요. 왜냐면 깨져보지 않았으니까. 머리로만 깨져봤으니까. 머리로만 나는 할머니의 밑에서 자라서 되게 힘들게 자랐다는 생각만 했지, 다른 사람들 또한 충분히 그와 못지않게 힘들게 삶을 살아왔고, 플러스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그 힘듦과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힘듦이 전부가 아닌데 계속해서 그 힘듦은 평생에서 유지해 나갈 것이며, 평생에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참아나가고, 때로는 다루고 보고 따로는 정지해 나갈 것인데, 영신님은 딱 거기만 생각이 멈춘 거예요.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어 라고 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 이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 깨져보지 않았고 세상이 자기를 내밀어 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 어떤 류의 여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다른 부분에 가중치를 더 줘서 나를 더 높게 평가하는지. 영식과 영호를 이제 예로 들면은, 영호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A가 있고 영식님이 갖고 있는 장점이 B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여자 가는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뭐 영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게 현수님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영식님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 B가 더 크게 보이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나가 될 수 있겠죠. 나라고 하는 여자는. 그럼 이 여자들을 찾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영신님은 그런 데이트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 와서 세상에서 그냥 내가 흘려들었던 대로 연애 이런가 보다. 여자한테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피상적인 생각으로만 덤비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흠씬 깨지죠. 왜냐면 그 피상적인 생각은 왜 피상적이겠습니까?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영수같이 이렇게 좀 노련한, 상철같이 이렇게 문어발로 의심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깨져보면서 자기만의 방법이나 루틴을 이제 익혔을 겁니다. 그 루틴을 갖고 이제 먹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겠죠. 그러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하게는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영식은요. 그냥 나온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뭐 영자님의 자기소개를 외웠다고 하는 등 3화 때 이제 그 고함 지르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시험 보듯이 공부하듯이 예습하듯이만 했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걸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쳐내야 되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조차도 실제로는 카메라라든가 제작진에 의해서 왜곡되고 조작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즉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 깨달음을 아직 얻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녀관계에서도 여자가 겉으로는 A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B인 경우도 많고, C라고 하지만 D인 경우도 많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차지하며, 그리고 관계라는 거는 결국 전체의 그 집단 내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위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계속해서 나는 솔로 리뷰를 했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사람들이 듣지만, 갑자기 제가 분야를 바꿔가지고 패션 리뷰를 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옳지 않은 위치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제가 이제 나는 솔로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면, 뭐 정신분석 매니아는 맨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들으면 볼만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식은 자기가 이 집단 내에서, 나는 솔로라는 집단 내에서, 더 나아가서 시청자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 내에서 제작진이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 구도라든가 흥행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쳐내고 어느 부분을 강조할지에 대한 부분, 중증이 쌓여있는 이 세계를 너무 단선적으로만, 자기 입장으로만, 자기 색대로만 보기 때문에 흠씬 깨질 수밖에 없죠. 이제 현숙은요, 아까 보여드린 그 장면에서 설령 영식이 마음에 든다고 치더라도 더 이상은 거기서 마음에 든다고 말을 못해요. 하나의 가정인데, 왜냐? 순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단둘이 있으면 그냥 카메라만 의식하면 되는데, 순자라고 하는 또 다른 출연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구조에 의해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전혀 생각 못하고 정말 돌발적으로 행동을 틱틱하니까 모두가 이제 경악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군대에서나 이런 조직생활이라든가 정치에서는 이제 돌발사고라고 하죠. 때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짜진 각본도 있는데, 그 각본을 넘어서까지 개인의 개성을 너무 지나치게 돌출하면 이 판세가 어그러지거든요. 예측이 안 돼. 남녀관계는 이와 같이 암묵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다듬어진 부분도 있어요. 왜 우리가 소개팅을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대체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암묵적으로 현대 대한민국 청춘의 연애 문화의 하나의 룰이잖아요. 3번이나 내가 만났으면 당연히 사귀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3번 만나고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왜 옥순이 욕을 오지게 먹겠습니까? 설령 너가 광수가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나는 솔로에서는 한 명밖에 선택을 못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솔로 혹은 전체적인 남녀관계의 룰에서 너무 특이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기준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상철이랑 또 재밌게 데이트를 하고 뭐 같이 사진을 찍니, 뭐 웨딩을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트레를 봤을 땐 지금 영씨도 비슷한 겁니다. 이 행동이 남녀관계, 즉 결혼이라든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룰에 맞지 않은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룰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영철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룰을 깨버리고 고의적으로라도 밀어버리는 어떤 결단도 필요하지만, 영수처럼 짜치는 잘난 척이지만 그걸 통해서 프레임을 선점한다는 전략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룰을 이해했기에 가능한 응용입니다. 근데 영식은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룰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응용한답시고 혼자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쟤는 기본도 모르면서 응용을 하려고 하네, 걷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하네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영식의 행동이 어이가 없다. 왜 그리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 한때 과거의 저를 이제 보면서 미래의 제가 과거의 저에게 남기는 편지처럼 그렇게 이번에 영상을 남겨봤고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영식의 이 행동은 데이터가 너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거는 영식의 책임도 없진 않다. 누가 세상이 깨지고 싶어서 깨지겠습니까? 깨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자기를 세상 속에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영식은 은연중에 회피하면서 합리화만 계속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합리화의 결과로 세상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없거나 늦어진 채로 나오다 보니 여성들 간의 관계, 남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간단하고 연애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때로는 나는 솔로의 제작진도 제작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잔혹할 정도로 이 출연진들을 사선에 세우는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 흥행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내가 사선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를 출연진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한 순간, 출연 동의서에 사인을 한 순간 이미 그 암묵적인 계약에, 때로는 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계약에, 그 칼끝에 자기를 들이밀었다는 거를 영식은 너무 늦게 아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뭐 감히 할 얘기는 없지만, 감히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 물론 그만큼 플러스도 많아요. 팬도 생기고 좋은 이미지를 내가 보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영철님처럼 담배 못 끊는 사람에서 지금 유력한 결혼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것처럼, 그럼 이제 여자도 얻고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죠. 좋은 이미지도 얻고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제작진은 출연진들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겠지만, 그거는 적어도 너 자꾸 왜 너희들 위해 자꾸 출연진을 내보내갖고 빌런 만듭니까? 이거 흥행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욕을 먹지 않을 수준으로만 보호하는 거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영식님은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게 아닐까? 좀 저는 안타까운 관점으로, 좀 약간 형으로서의 삼촌으로서 좀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영식님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혀봤고요.
그래도 좀 많이 어리고 전도 유망하며 무엇보다 지금 그가 걷고 있는 길이 우리 24기 영시가제랑 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는 달라질 수 있다. 충분히 그는 이제 재수해서 연예를 다시 나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과는 충분히 다른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네, 영신이 화이팅!